9월에 명절이 지나면은 가격들이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적인 급등장에서는 유념하면서 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장을 만들고 있어요.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할 물건들은 없고요.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매도자들이 다시 거둬들이고요.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매수자들은 지치고요. 뭐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급등장에서는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 좀 유념하면서 가야 될 게 있어요. 우선 급등장은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해석을 잘해야 되면요, 정부에서 쏟아내는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들을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 해석의 기조에는요,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한번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통계의 객관적인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남이 해놓은 해석들을 정부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서 해석을 하잖아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제 경실련에서 문 4년간 아파트 뭐 93% 폭등했는데 정부 통계는 17% 상승 왜곡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통계를 내는 산정 방식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정하는 부분들도 이제 정부에서 조금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통계의 해석은 내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적으로 그 통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광장동에 광장 현대 5단지 아파트, 예, 광남 학군이 있는 되게 좋은 아파트죠. 이 광진구는 되게 소리 없이 강한 동네예요. 그 중에 이제 자양동하고 광진구가 두 개의 큰 산맥들, 아파트의 산맥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광장 현대 5단지 같은 경우는 학군 때문에 역세권이 아니라도 가격들이 많이 약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집값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2006년도 10월에서 2007년도 12월로 통계 구간을 잡으면은 10%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요렇게 잡으면은 2016년부터 뭐 3년 동안 뭐 지금 40% 올랐는데 이러면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짧게 잡으면은 6월부터 1년 동안 감소를 한 거죠. 0.13%. 그래서 이 통계라는 거는 우리가 신고가가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락한다 겁내하지 말고요. 신고가 나왔다 겁내하지 말고요. 내가 우선 해석해서 겁을 내야 돼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 특히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이 나오면 하락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락 시작됐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제일 길게 좀 하락이나 조정이 되었던 게 2018년도 9.13 대책 때 6개월 이상 9.13 대책 이후에 거의 그 다음 연도 한 초반까지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되게 작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이제 하락의 징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고가도 항상 갱신이 되는 거고요. 변증적으로 갱신이 돼요. 신고가가 다음에 또 신고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하게 되어서 거품들이 꺼질 때가 있어요. 꺼졌다고 영원히 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요, 반드시 하락장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하락의 단편적인 기간만 보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제 하락된다, 그리고 단편적인 상승만 보고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지금의 정책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5년, 10년 뒤에도 동일한 정책으로 반영될 거라고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 이상하잖아요. 시장이 이상한데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섭다는 거는 규제가 많다는 거죠. 한 5년 뒤에 양도를 하면은 이 2주택으로 중과가 될 건데 어떡하지요?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미리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도 되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많이 바뀐 게 2017년부터 6.19 대책, 8.2 대책, 강력한 대책 처음 나왔죠. 2018년도 뭐 임대주택 강화, 뭐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거 뭐 쭉 이렇게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온 게 취득세 막았고 양도세, 보유세, 뭐 양도세 중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출 모든 걸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이 모든 게 나중되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심각한 문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책의 방향들이 이제는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로 나중에는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번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2024년 이후에 총선 이후의 시장들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거주 요건 2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거주 요건도 바뀔 거라 생각해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 자체가 거주 요건이 2년이 있잖아요. 2년이라는 부분이 보유로 바꿀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2년이라는 거주 요건은 2017년도 이 파리 대책 있죠. 요때 나온 거예요. 요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동일한 정책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고 경제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요 거기에 맞게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이번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시장은요 장기로 보유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급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제일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빨리빨리 이런 게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급함들이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많이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서 급하게 뭔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선택한 부분들을 그냥 이제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급하게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주식이 단타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단타를 전제로 접근하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봐야 돼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1년 9월 달 있죠. 9월에 명절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가격들이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물 부족 현상과 이사철이 이제 맞물리는 시기가 또 되기 때문에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적은 거래에서 큰 폭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9월 전까지 이제 추석 이전까지 못 들어갔다. 그리고 9월 이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9월 이전에 못 산 사람들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하라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뭐 던져버릴 수 있는데 던져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상승장 그다음에 하락장 그리고 조정장 그리고 정상화된 시장 요때까지 그냥 좀 길게 끌고 가세요. 끌고 가고 그리고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자산을 늘린 사람 보면요. 그 자산을 파는 횟수라든지 자산을 축소해 가지고 계속 갈아타는 것보다요. 자산의 규모를 많이 늘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는 횟수보다는 사는 횟수가 더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산의 총 규모 자체가 계속 확장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하락이 오든 상승이 오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던 간에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좀 장기적으로 우선 봐야 되고 장기로 가다가 나중에 정상화된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장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고 서울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서울에 뭐 지금 뭐 서초구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당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시장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장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전략으로 우선 장기 보유를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